네, 우리 지난 강은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했습니다. 이번 강은요, 안전관계자 직무에, 안전관계자 직무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일어나는데 실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도 있지만은 사업주의 업무가 있을 거고 그 위에 바로 정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와 안전관리자 업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는요, 안전과 보건을 둘 다 책임지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주로 이거는 누가 하냐 그러면 사장이 할 수도 있어요. 공장장이 할 수도 있고 이사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사람은 정 안 되면 부장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명은 누가 하겠어요? 임명자는 사장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법에 있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두은 겁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의무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에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에 관한 사항, 재발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국 구입 시 적격 부여 확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모두가 다 안전 업무와 이런 거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는 안전 업무가 되겠죠. 딱 보면 작업환경 측정이나 근로 이거는 어떻게 해요? 보건 업무가 돼. 이런 건 공통 업무예요. 그래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를 동시에 다 하는 조직이 바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어요. 합격자의 조언. 뭐라고? 안전관리자는 나의 임무예요. 그래서 내가 의무라고 그럴 수 있고, 우리는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시험에도 여러분이 이제 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누구의 업무다? 나의 업무다. 의무에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역시 어디에 있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는요, 꼭 기억해야 된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첫째, 뭐가 있냐?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견하는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점은 모두가 법이에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란 뭐다? 사업장의 법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우측에 문제로도 만들어 두었어요. 그 다음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도 해야 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 4장에 가면 안전인증에 대한 나옵니다. 넷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도 해야 됩니다. 사업장의 순회점검 및 지도 및 조치의 근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라든지 분석 및 재발 방지는 기술적인 보자 및 지도 조언도 누가 해야 되나? 우선적으로 지도 조언을 해야 돼. 이 내용은 모두가 다 2020년 1월 16일 바뀐 내용이에요. 또 법이라는 것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변경될 때마다 우리는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호자 및 지도 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호자 지도 조언.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 중 안전관리의 업무가 아닌 것은 내가 꼭 출제됩니다. 주로 작업환경 측정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누구의 업무야? 이거는 물론 안 봤지만 보건관리자의 업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꼭 나온다. 그럼 여기서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뭐고, 좀 더 안전관리자는 뭔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여기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총괄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말은 뒤에 또 하겠지만 도급업체에서 하는 거, 원도급과 하도급이 있을 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하고, 안전관리자는요,
법 역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분인데, 제가 이랬어서, 법에는 뭐냐 하면, 관리하는 자이다, 이렇게 놈자자를 써요. 그래서 나는 이걸 참 못마땅해. 여기 법 보면요, 모든 것은 명령입니다. 따라야 한다, 따라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을 만들 때도, 우리 국민이 우선 아니에요. 우리 무죄운동도 뭐예요? 인간이 최고죠. 인간 존중 이념이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어디 다리를 놓는다, 공사할 때 가도 1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100억을 지원하는, 누구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 돈이나 내가 세금 낸 걸 왜 함부로 지원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일부러 내가 법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자이다 이래요. 내가 분이다 이래고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도 실제 법에는 자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일부러 분이다라고 권치는. 그런 안전관리자를 도와야 할 사업의 종류라든지 규모, 안전관리 수, 자격, 직무, 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건 대통령. 그럼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법이 있어요.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크게 나눠요. 물론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이건 누구의 영이냐? 대통령령이에요. 규칙은 누구냐?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누구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에요. 노동부 장관. 그래서 우리는 장관의 영이다. 꼭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법으로 국회의원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요. 산업재해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산업재해 용어는 우리가 안전의 용어도 했지만 코사 코드를 적용한 이유는 바로 코사라는 것은 이거는 한국 요사이 또 이름을 바꿔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에요. 정확한 이름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과보건공단을 말하는데 그들의 용어 정의를 이거는 우리 법적인 것이자 또 이건 학문적인 사전 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 할 때도 적용하고 있고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확실히 추락이 뭐냐고 이걸 사실 안 봐도 알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위에서 떨어지는 걸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법에서는 한 2m 이상의 높은 곳에 떨어지는 걸 가지고 추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추락, 사람의 인력이나 중력 관계, 사람의 스스로 또는 기계적인 동력, 중력을 받았을 때는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어, 수목은 나무라는 거예요. 사다리 등은 높은 장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면 반드시 누가 떨어지는 거야? 알아둘 게 있어요. 사람이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동물이 떨어지거나 동물이 떨어지면 추락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산업안전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해요. 물건이 떨어지는 걸 낙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도 다른 말로 지금 이건 사실 전도 이것도 이제 아마 바뀌어지겠죠. 전부 우리말로 쓴다는 게 묘하게 맞는다 했어요. 전도를 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넘어지면 이렇게 그대로 해요. 근데 아직도 시험에는 이게 안 나와. 전도라고 나와. 웃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 같이 써놔야 돼. 오늘 전복문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 근로자가 구르거나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지는 경우 물체가 여기 전복되는 경우를 우리는 넘어지거나 바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전도라 이렇게 합니다. 또 붕괴, 무너짐 이게 사실 무너짐을 가지고 한마디로 도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도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도개를 가지고 무너짐 이렇게 다 바꿔서 보면은 토사, 적재물, 구조물, 가설물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붕괴 또는 무너짐이라 한다. 충돌입니다. 이거 부딪힘이라는데 충돌은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또 산업재해 조사표상에는 부딪힘이래 나와. 근데 지금 산업안전 기사라든지 건설하는지 아직도 충돌이다. 충돌이 뭐냐? 반드시 충돌이라는 건 사람이 주체가 돼서 물건에 맞는 거예요. 접촉, 자해자 자신이 움직임,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해 기물이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규칙, 불규칙 등에 의해 접촉, 충돌하는 경우다. 근데 이거는 뭐냐? 충돌이라는 거 이런 거요. 실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물건에 가서 부딪히는 건데 실제 대학에 오면요. 술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MT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술을 먹고 취하면요. 갑자기 집에 전화합니다. 엄마! 전봇대가 쫓아와서 나를 때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가서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뿐 아니고 조금 더 심하면 아스팔트가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충돌이라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주체돼? 반드시 사람이 주체된 걸 충돌이라고 한다.
그 다음 낙하, 떨어짐. 이거는 뭐다? 물건의 주체가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물체가 중력, 원심력, 간성력에 의해 고정 부위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줄이 부딪힐 때 사람에 가해지는 경우를 낙하. 이거는 뭐 물건의 주체가 돼. 나를 맞는 거가 뭐가 떨어져서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낙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협착이면 협착. 원래 협착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계 같은 데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항상 한쪽은 고정되고 한쪽이 움직이는 데서 발생하는 걸 협착점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건 다른 말 끼임점이라고 그럴 수 있고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으로 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협착,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와 롤러 등의 회전체, 뭐 물리거나 이런 거 이건 또 상세하게 분리하면요 롤러에는 이런 거 가지고 뭘 하나 하면 끼임점 이렇게 끼임점인데 이걸 가지고 물림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끼임은 주로 회전부와 고정체라고 연사끼 그 같은 데서 그 탁상 연사끼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 그대로 그 끼임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협착점 이렇게 위험점 분류할 때는 그렇게 한다. 그다음 압박, 뭐 진동, 신체 반작용 이런 거는 시험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사실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적인 동작. 그 다음 이상 온도 노출 접촉을 보겠습니다. 고온, 저온 환경 또는 물체 노출 접촉되는 걸 말하고 이상 기압 노출은 고압, 저기압 등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뭐 소음 이런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하면요. 뭘 하나 더 하냐 그러면 산소 결핍 질식이 있어요. 유해 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한 기도가 막혀 호흡 기능이 불충분한 거가 산소 결핍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산소 결핍은요. 지구상에 산소와 질소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물론 잣가스, 아르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산소가 21%, 질소가 79%예요. 그래서 산소가 21%에서 18% 미만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 결핍 또는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 대기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우리는 산소 결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재입니다. 가연물에 점화운이 가해져 의도적으로 불이 나는 걸 우리는 하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폭발, 전류 접촉. 이것도 이제 전류 접촉을 가지고 뭐 감전 이렇게 바로 해요. 전기설비, 충전부, 신체 일부 접촉 또는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 통적으로 근육의 수축이라든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심실세동이라든지 발생한 경우도 특별고압 등의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의 접촉 이런 걸 가지고 전류 접촉 또는 그냥 말 그대로 또 감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폭력행위입니다.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충분한 위험행위. 그 다음에 이건 위험행위란 마약, 정신질환도 포함되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에 입힌 폭력을 말하면 협박, 언어, 성폭력 등 동물에 의한 상해 정도도 우리는 폭력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여기서 이제 그 합격 날개를 보면요. 우리가 추락은 위에서 이제 떨어지는 하나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은행 문제를 하면 다음 제4에서 기인물에 해당되는 아직 기인물과 가해물 사실 하지 않았잖아요. 기인물은 뭐냐 하면 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이 되는 걸 가지고 기인물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 작업에 배치된 작업자가 반장의 지시를 받기 전에 정지된 선반을 운전시키면서 변속 치차의 덮개를 벗겨내고 치차라는 것은 여기도 봐요. 우리말로 치차고 하면 기어죠. 기어. 치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급유하려고 할 때 오른손이 변속 치차에 맞물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 원인이 된 게 뭐냐면 원인이 된 것은 바로 선반이에요. 선반. 그러나 기계 작업에 배치된 작업자가 반장의 지시를 받기 전에 정지된 선반을 운전. 이게 기인물이 되겠고 가해물은 뭐냐면 바로 어디에 끼었다? 변속 치차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해물이 된다는 가해물. 이렇게 뒤에 가서 계속 찾겠지만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우리 하나 해보았습니다.